네, 이 키워드 시간이죠. 너무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네, 키워드는 금리 인하에서 수혜 업종. 그렇죠. 이제 FOMC가 열리고 있고 아마 이제 오늘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어떤 내용인가요?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FOMC가 끝나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관련된 인터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말을 강조할까요? 라고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주택 인플레가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요. 9월의 금리 인하 신호는 물론 주겠지만 사실 경제가 꽤 버텨주고 있어서 Fed may cut at once a quarter pace. 금리 인하는 분기에 한 번 할 수 있는 밸런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현재 전문가들은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업종 바로 바이오겠죠. 바이오, 머크 화이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월가에서는 이 바이오 업계에 대한 보는 뷰는 어떨까요? I'm extremely bullish in biopharma.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야후 파이낸스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바이오파마들은 현재 여러 빅딜을 기다리고 있고 사실 선거와 상관없이도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망이 오늘 머크와 화이자 실적에는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화이자는 주식 가치가 2021년 정점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4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 절감이 있었고요. 2027년까지도 15억 달러를 추가로 절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업을 제외하고도 코어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화이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크도요. 키투르다가 생각보다 선방을 해주면서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안과 전문 회사를 인수하면서 2024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한 건데요. 다만 주가와 다르게 키투르다는 오히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국내 분석 또한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성장주인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챙겨본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외에 그리고 장이 마치고 미국 장이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매출액이라든지 수익,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그 안에 디테일을 보면 클라우드 쪽에 매출, 수익이 조금 시장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시간 내에서 5%가량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있으면 컨퍼런스 콜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성장성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준다면 회복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AI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1분기의 변동성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1분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이 2분기 가이던스를 좀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빅테크의 어떤 변동성도 같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때도 이 AI가 매출로 인식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AI와 관련된 매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또 시간 내에서 AMD는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혼재된 시각이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도 좀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알파벳도 얘기한 게 투자, 캐펙스가 소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컨퍼런스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단어가 될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인데,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네. 조금 시장이 부진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밸류체인의 급락이었고,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한 이유는 애플이 이제 AI와 관련된 뭐라 할까요? 인텔리전스용 AI 학습을 알파벳의 칩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조금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반도체의 밸류체인인 SK 하이닉스 더불어서 관련된 업종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오늘 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월가에서도 논쟁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아니면 지금 후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수익을 좀 뭐랄까요? 이제 챙기고 다른 업종이나 아니면 좀 시장을 좀 쉬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테크의 EPS 상향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50%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은 14%라서 JP모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 원래 예전의 사이클이 한 24개월 정도는 더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최소 그렇다면은 지금 매도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밤에 빅테크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의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상당히 시초가부터는 좀 어려운 국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거꾸로 우리 시장이 또 선행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선반영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상당히 혼재되고 어려운 시각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반도체가 갖고 가고 있는 이익의 성장성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서 가격적인 매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조금은 얘기가 나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JP모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조금 부정적이었던 하우스였는데 아직은 EPS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 사이클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반도체 오히려 오늘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앞서서 바이오 이야기도 했고 앵커님께서도 바이오에 대해서도 순환매 안에서도 이번에는 바이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바이오는 오늘 어떨까요? 간밤에 그리고 잘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빅테크 다음은 빅파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고금리에서의 피해를 봤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빅파마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시장을 끌고 왔었던 주도 업종인 빅테크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 수혜주는 또 반도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조금은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좀 진정세를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내일 메타도 나오거든요. 그쵸. 이런 어떤 이벤트의 불확실성이 지금은 내재돼 있다 정도. 그리고 이 이벤트가 끝나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장 통해서 국내장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투데이 이키워드 시간 함께했습니다.